안녕하세요. 책다사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리처드 브랜슨 지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응석바지는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우유를 먹고 싶으면 들판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걸터 앉아서 소가 다가오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 이 속담은 어머니가 늘 내게 했던 말과 너무도 일치한다. 어머니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일 것이다. 어서 리키, 앉아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서 소를 잡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이런 교훈은 내가 독립심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각자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로부터 독립심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4살 때였다. 어딘가를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차를 멈췄다. 그러고는 나 혼자서 들판을 가로질러 집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첫 번째 도전이 됐다. 그 후 어머니는 그것을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게임처럼 만들었다. 게다가 커가면서 이 과제들은 점점 어려워졌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우더니 옷을 입으라고 했다. 아마 12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며칠간의 휴일로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두컴컴하고 추웠지만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 따끈따끈하고 영양가 높은 죽을 먹고 점심 도시락과 사과 1개를 받아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친척집에 다녀오렴. 마실 물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50마일 떨어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친척집이었다. 아직 채 날도 밝지 않은 시각에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 지도 한 장만 달랑 들고 길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친척집에 머물렀고 다음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도착한 데에 대한 환호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어머니와 누이 동생 린디가 있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리키, 잘했다. 재미있었니? 헌데 목사님께서 내가 통나무를 좀 패줬으면 하시더구나. 지금 빨리 가보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 가족 간의 유대 또한 대단해서 충성으로 똘똘 뭉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줬던 과제들이 자식을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음을 알고 있다. 돌이켜보면 2차례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던 부모님과 부모님의 세대에는 응석바지가 통할 리 없었다. 아버지가 늘 필요한 자리를 지키며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면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도록 우리를 자극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사업과 돈에 대해 배웠다. 어머니는 항상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고 말했다. 또
꿈을 추구하라 라고도 강조했다. 동시에 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때론 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도 깨우쳐졌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다 보면 승리자도 있고 패배자도 있으며 때로는 불공평한 일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재정을 논의하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의 수입이 빠듯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불평하는 대신 두 가지 일에 열중했다. 하나는 우리 오은이에게 줄 과제를 찾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항상 터놓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는 일 이야기며 집안 살림에 관한 이야기며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아이들을 얼씬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런 집의 아이들은 돈의 가치, 즉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 그것이 습관이 돼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현실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누이 린디와 나는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울 때 옆에서 돕기도 했다. 그런 일들은 재미도 있었고 가족이 단결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우리 아이들인 홀리와 샘 역시 그런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으며 홀리와 샘도 이를 통해 돈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고 믿는다.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없었다. 1950년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대신 어머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다녔고 결국 나무로 된 작은 티슈 상자와 휴지통 만드는 일을 했다. 어머니의 작업장은 정원에 있는 창고였고 어머니를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우리는 즐겁게 상자를 칠했고 납품할 양이 될 때까지 완성된 제품을 쌓아 올리기도 했다. 아버지도 시간이 날 때는 접착제로 붙인 부분들이 서로 잘 달라붙도록 젬새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상점의 바이어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해러즈 백화점에서 주문이 들어와 판매가 급증한 적도 있었다. 그에 따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학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쳤기 때문에 집안일도 산더미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즐겁게 이 모든 일을 해냈다. 이처럼 근면과 재미를 중시하는 것은 집안 내력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불황에 돈을 벌어야만 했던 때부터 아마 사업가적인 능력을 연마하게 된 것 같다. 클레어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이모는 검은 웨일 쥐종 양을 광적으로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머그컵에 검은 양을 그려 넣어 팔면 괜찮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사업을 시작했다. 머그컵이 인기를 얻자 다른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마을 여성들에게 양을 소재로 한
모직 니트를 짜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이모의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고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그로부터 수년 뒤 내가 버진 레코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 클레어 이모에게서 자신의 양들 중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양이 노래를 한다? 나는 웃지 않았다. 이모의 아이디어가 늘 독창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녹음기를 들고 양애들을 졸졸 쫓아다녔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음반 음메 검은 양은 꽤 히트를 쳤다. 주인 정신으로 무장하라. 나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 버진이라는 세계적인 그룹을 세웠다. 기업 경영에 있어 이익과 손실의 관계는 규모와 상관없는 문제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은 점점 커졌다. 그로 인해 나는 거래와 아이디어에 대담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열린 태도로 주의 깊게 듣는 편이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물러서지 않는다. 나 자신과 목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며 내 이상, 즉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배웠던 성실과 정직, 타인을 존중하는 법 등에 대한 교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1986년의 일이었는데 당시 버진그룹은 영국에서 가장 큰 회사였으며 직원들도 4천여 명에 달했다. 매출도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띄게 급성장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주식 공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주식 공개를 하면 사업은 내 통제권을 벗어날 게 틀림없었고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파트너들 중 몇몇도 이런 내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거래처 은행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주식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버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금의 양이 큰 만큼 느리게 유입됐고 이 때문에 자금이 유입돼도 지불해야 할 돈은 항상 많았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고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전식 당좌 대월 약정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할 경우 300만 파운드의 당좌 대여액이 있었고 미국으로부터 언제든지 600만 파운드의 수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게다가 회계연도 말에는 2천만 파운드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는 터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거래처 은행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버진에 대한 은행들의 불신과 횡포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평생 그때처럼 이성을 잃고 붕괴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당장 전 세계에 전화를 돌려 자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끌어왔으며 단기로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86년경 사람들은 모두 런던의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브리티시 텔레콤의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이 2배나 되는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증권거래소에 나가 버진그룹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대열을 보았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버진그룹 주식을 사겠다고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만 해도 이미 7만 명이 넘었고 1986년 11월 13일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 대열을 오가며 믿어줘서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다. 또한 그때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많은 말들은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다. 우리는 올해 휴가를 안 갈 거예요. 우리가 모은 돈을 버진에다 쏟아 부었거든요. 리처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걸 입증해줘요. 우린 당신을 믿어요, 리처드. 그때 신문사 사진기자가 내 발을 찍는 걸 알아챘다. 왜 그러나 싶어 발을 내려다보고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서둘러 나오느라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던 것이다. 버진그룹은 주식을 처음 발행한 기업들 중 정부의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식을 신청했고 우체국에서는 세도하는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20명의 비정규직원을 채용할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거래소에 나가는 일이 싫어졌다. 파트너들과 하우스보트에 모여 어떤 밴드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논의하는 것을 즐기는 내가 음반 사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사회와의 대화가 즐거울 리 없었다. 그들은 히트 음반 하나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백만 파운드를 벌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일을 따내야 함에도 나는 이사회 회의가 열릴 때까지 4주나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그들은 또 롤링스톤즈와의 계약을 한다고요? 내 아내는 정말 싫어하던데. 그런데 자넥 잭슨은 또 누구죠?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항상 결정이 빠른 데다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관료적인 절차와 이사회, 장부에만 의존해 일을 처리하는 것 등에 완전히 질식할 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반짝반짝 윤이 나는 긴 테이블에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죽을 맛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버진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기 힘든 건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것이었다. 또 이 유닛 2배로 증가했음에도 버진 그룹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의기소침해졌다.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대규모로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내 탓은 아니었지만 나는 버진의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들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자책감에 빠졌다. 친구와 가족, 직원들도 많았으며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모든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것도 그들이 매입했던 가격으로 말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필요한 1억 8,200만 파운드를 개인적으로 모았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유와 명성과 인격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버진 그룹이 다시 개인 회사가 되던 그날, 나는 마치 기록을 깨기 위해 파워보트나 기구를 탔다가 안전하게 착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안도감 속으로 편안히 안착했다. 또다시 나는 내 배의 선장이 됐고 내 운명의 주인이 된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일하는 손과 생각하는 두뇌와 사랑하는 심장을 믿는다.